안녕하십니까? 마치 머신러닝 마니아 2025 NCAA 대학 농구 경기 승패 예측 병진 대회에 대해 발표하게 된 체육학과 19학번 김범준입니다. 저희가 풀고자 한 문제는 NCAA 남녀 토너먼트의 모든 가능한 매치업에서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매치업 아이디에 대해 0에서 1 사이의 승리 확률을 제출하는 형태이며 평가 지표는 브라이어 스코어, 즉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남성부와 여성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규 시즌은 승패와 자세한 스탯을 제공하며 토너먼트는 시리즈에서 시드, 결과, 브레이킷 슬롯 등의 정보를 줍니다. 이 외에도 팀 정보, 시즌 정보, 컨퍼런스, 경기 도시와 같은 메타데이터와 남성부에만 제공되는 애쉬 오디널이라는 외부 랭킹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전략은 4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즌별 가중치입니다. 최근 2년에서 5년 사이의 데이터에는 강한 가중치를, 과거 6년에서 10년간의 데이터에는 약한 가중치를 주어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 같은 최신 전력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렝스 웨이트라는 가중 전력 지표입니다. 기본적인 전력 지표에 시즌 가중치인 시즌 웨이트를 곱해 최신 시즌 전력이 전체 모델에서 더 크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 분리학습입니다. 남녀의 농구 스타일이 꽤 다르기 때문에 피처 엔지니어링은 성별을 구분해서 만들고 최종 모델에서 디프 형태로 통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프, 타이기와 매치업입니다. 모든 피처는 A팀-B팀의 차이로 변환해서 전력이나 효율의 상대적 우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전력 지표는 남성부와 여성부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남성부는 멜시 오디널스라는 외부 랭킹이 있어 여러 통계 서비스의 랭킹을 통합한 값을 중앙값을 사용했고, 여성부는 멜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평균 득실 차이와 자주 만나는 상대 팀이 업셋인지 아니면 언더독인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 계산을 해서 해당 값을 피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즌 가중치를 곱해 전력 지표 곱하기 시즌 가중치의 형태로 최종 전력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남녀별 승리팀과 패배팀의 주요 스탯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골과 3점골의 비율은 남녀 공통 핵심 지표로 승리팀이 약 7% 정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둘째, 턴오버 차이는 여성부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성부는 경기당 약 2개, 남성부는 경기당 약 1.3개 정도가 차이 나는데, 여성부에서의 경기가 안정성이 승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로 리바운드 쪽에서는 남성부는 수비 리바운드 중심, 여성부는 공격 리바운드까지 포함해서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는 시드 차이, 즉 시드 갭과 실제 승률의 관계입니다. 시드 갭이 커질수록 S커브 형태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1에서 3 사이에서는 승률이 55에서 70%로 약한 우위로 올라가나, 시드 갭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90% 가까에 가까운 압도적 우위를 보입니다. 여기서는 시드와 메시 랭킹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드가 낮을수록 메시 랭킹이 좋게 나오는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특히 8번에서 12번 시드 구간에서는 분산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드라도 실제 전력은 꽤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메시 기반 전력 지표를 스트렝스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평균 득실점 차이와
메시 랭킹의 관계입니다. 득실점 차이가 클수록 특히 10 플러스 10점 이상을 기록하는 팀들은 거의 대부분 메시 랭킹의 50위에서 100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스탯 간 상관관계입니다. 우선은 순득점력, 점수차, 필드골 효율, 공격 효율이 승률과 양의 상관관계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수비 효율과 턴오버 비율은 승률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앞서 본 남녀 농구 스타일의 차이를 어떻게 모델링에 반영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성부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하고 남성부는 템포와 효율 중심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부에서는 턴오버 차이가 약 2개를 더 크게 나타나서 턴오버는 여성부의 예측에서 핵심 피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피처로는 팀 전력 요약 지표인 스트렝스 딥,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스코어 딥, 효율적인 중심과 성과를 담아내는 오펜스 레이트 딥, 넷 레이트 딥, 경기 템포를 담아내는 페이스 딥, 경기 안정성을 나타내는 턴오버 퍼센트 딥, 이 6개의 피처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필드골 효율,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보조 피처를 추가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시드를 피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시드는 인간 심사 때문에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 주관적 요소와 비일관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측력의 한계입니다. 스트렝스, 스코어 딥, 오펜스 레이팅과 같은 정규 시즌 고급 스탯과 비교하면 시드는 단독 피처가 로그로스를 크게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예측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정복입니다. 시드와 스트렝스, 스코어 디프가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같이 넣으면 과적합 위험만 커지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모델링은 베이스라인과 파이널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단순한 선형 모델이지만 각 피처의 개수를 통해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어 확률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최종 모델은 라이트 GBM입니다. 스트렝스 딥, 코어 딥, 넷 RTG 딥, 시계열 피처 간의 비선형 관계와 상호작용을 트리 기반으로 잘 포착할 수 있고 대학 농구 데이터 특성상 잡음과 특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능과 안정성이 모두 괜찮았습니다. 초기 실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XGBoost, 라이트GBM의 모델을 동일한 9개 핵심 피처로 비교했습니다. 브라이어 스코어 기준으로는 라이트GBM이 가장 좋은 0.163을 보였고 로지스틱과 XGBoost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5년에서 2023년간 3년의 사이의 시즌으로 학습을 하고 2024 시즌을 홀드아웃으로 검증한 최종 튜닝 RGBM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피처는 예상대로 스트렝스 디프였고 그 다음으로는 스코어 딥, 오펜스 레이팅, 네트 레이팅 순으로 전력과 효율 관련 지표들이 상위 티어를 차지합니다. 중간 티어는 페이스와 턴오버가 위치해 있으며 필드골, 오펜스 리바운드, 디펜스 효율은 상대적으로 중요가 낮았지만 특정 매치업 분석이나 해석 용어로는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피처 임포턴스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째, 디펜스 레이팅의 중요도가 생각보다 낮았다. 두 번째, 페이스, 턴오버가 필드골의 효율보다도 예측력이 높게 나와서 생각보다 가중치를 더 주어도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력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중요도가 나타나서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편향이 생겨 예측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조금 더
손보거나 추가 지표를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개선 포인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계열 피처만을 먼저 추가해서 성능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시계열 피처로는 롤링 스탯, 최근 5경기, 10경기, 15경기의 승률과 득실차를 계산하여 시즌 전체 평균이 놓이치는 단기 경기력의 변화를 피처로 추가를 했고, 모멘텀과 트렌드, 단기 롤링값과 시즌 전체 평균의 차이를 계산한 값과 최근 경기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둔 팀의 현재 폼을 수치하고 연승 및 연패의 누적 기간을 피처로 추가했습니다. 이 결과 ROC AUC는 약 0.797, 로그로스는 0.5504 수준으로 기존 정적 피처만을 사용한 모델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성부 전용으로 메시 오디널 기반 전력 지표를 앙상블에 추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 핵심 시스템에 랭크를 음수 방향으로 변환한 후 평균을 내서 메시 앤 스트렝스를 만들고 이를 매치 레벨에서 디프 피처로 넣었습니다. 시계열 피처만 사용한 모델과 비교했을 때 ROC AUC는 0.8045, 로그로스는 0.5361, 브라이어는 0.1809로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이전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튜닝은 비교적 단순한 그리드 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검색 조건은 이와 같이 설정을 했고, 총 64개의 조합을 탐색한 결과 슬라이드 오른쪽에 표시된 조합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2024 홀드아웃에서 어큐러시가 0.7537, AUC가 0.8213, 로그로스가 0.5153, 브라이어가 0.1728을 얻었습니다. 이는 모델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베이스라인은 AUC 0.8, 로그로스는 0.56 수준이었습니다. CGL 피처를 추가하자 AUC는 0.797 정도로 비슷했지만 로그로스는 0.5504로 개선되었습니다. 메시 오디너를 추가하면서 AUC가 0.8045로 다시 올라갔으며 로그로스도 0.5361로 내려갔고 마지막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이소토닉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한 최종 모델에서는 AUC 0.8213, 로그로스 0.5153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글 제출 전략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엑스트리부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닝된 캘리브레이티드 LGBM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기본 9개의 피처를 기반으로 가중치 20%, 엑스트리부스트는 가중치 30%,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티드 LGBM 모델은 가중치를 50%로 두었습니다. 제출 파일은 단일 모델 버전과 앙상블 모델 버전으로 스테이지 1, 2 각각 준비해서 실제 캐글에서는 앙상블 모델을 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5년도의 데이터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